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주말 내내 서울시 수장의 죽음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한 보수 유튜브 채널이 서울시 기관장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면서 오늘 아침 발인과 연결식까지 예정대로 끝마쳤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관련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7월 1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과 연결식이 오늘 오전 진행됐습니다. 시청 앞 분향소에는 그제부터 2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찾았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권 변호사부터 시민운동가를 거쳐 최장수 서울시장의 길도 걸어왔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발자취를 짚어봅니다. 강남구의회 이관수 전 의장이 주차 중 차량 넉 대를 파손시키고 음주 측정도 거부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린 가운데 서울도 10에서 50mm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일정 마지막 날입니다. 이미 오전에 발인과 연결식을 마쳤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절차가 오늘 마무리됐죠? 네, 다시 한 번 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는 지난 9일부터 5일장이 시작됐습니다. 시청 앞엔 지난 10일 시민 분향소가 설치됐고 그 다음 날 오전 11시부터 조문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오전 8시부터 2시간 동안의 조문을 끝으로 시민 분향소의 운영은 종료됐습니다. 누적 조문객 수는 2만 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서울시 홈페이지엔 온라인 분향소도 마련됐는데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106만여 명이 온라인 헌화를 했습니다. 반면 고 박 시장의 장례를 5일장으로 치르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청원이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는데 여기엔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56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5일장에 대한 애도와 반대 여론이 양립해온 가운데 고 박 시장의 장례 일정은 오늘로 끝납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 고 박 시장의 발인과 연결식은 모두 끝났는데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고 박 시장의 발인은 오늘 오전 7시쯤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오전 8시 30분부터는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온라인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연결식은 서울시와 그리고 TBS 교통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됐습니다. 연결식이 끝나고 운구차는 오전 9시 30분쯤에 서울시청을 한 바퀴 돈 뒤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 추모공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지는 고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에 있는 묘소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마무리 절차 전해드렸습니다.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을 지낸 고 박원순 시장. 인권 변호사와 시민 운동가를 거쳐 서울시장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걸어온 만큼 남긴 발자취도 많습니다. 이주협 기자가 짚어봅니다. 경남 창녕 출신으로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던 박원순 서울시장. 무려 9년여간의 여정은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자리에서 물러나자 박 시장은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이어 2014년 6.4 지방선거에는 현직 시장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고 서울 10년 혁명을 마무리하겠다며 나선 3선 도전에도 성공해 역대 최초 3선 서울시장이란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시립대 반값 등록, 채무 8조 감축과 2배 늘어난 사회복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2만 호 임대주택 공급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30% 달성, 재개발 뉴타운의 정리와 도시 재생, 서울로 7017과 보행 친화도시. 박 시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투명한 정보 공개 등 과감한 결단력을 보이며 대권주자 선호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입지를 굳혀가며 2017년 19대 대선에 출마 의지를 보였지만
여의도 중앙정치 경험이 없어 지지 세력이 약하다는 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내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무상급식부터 최근 그린 뉴딜 정책까지 서울 10년 혁명을 목표로 쉴 새 없이 달려온 박원순 시장. 서울판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핵심 전략입니다. 때론 당당하게, 때론 세심하게 9년간 걸어온 그의 발자취는 북악산 일대에서 허망하게 끊겼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강남구의회 전직 의장이 음주가 의심되는 상태로 아파트 단지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남구의회 이관수 전 의장이 지난 11일 오전 2시 40분경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 넉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씨는 주차를 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이었고 다른 차량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과 호남 일대를 중심으로 한 방문 판매업체 관련 집단 감염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증가세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산발적인 감염 사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국내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현재까지 국내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13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3,479명으로 집계됩니다. 네. 지난달 말과 이달 초까지 6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주춤하는가 싶더니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등락을 거듭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형국입니다. 수도권과 광주 지역 방문 판매 업체에서 비롯된 신규 확진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해외 유입으로 인한 신규 확진 사례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유입 사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유행 사태와 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감염 확산에 또 다른 촉매제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를 낳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감염 사태가 수도권을 시작으로 충청과 영호남권으로 퍼지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양상을 띠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요즘 지역사랑 상품권의 인기가 좋습니다. 서대문구의 경우 올해 발행된 상품권이 일찌감치 완판돼 판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15일부터 지역사랑 상품권 100억 원이 추가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20억 원 규모의 서대문 사랑 상품권이 판매 2시간 만에 완판됐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사용이 간편한 데다 10% 할인 판매까지 됐기 때문. 또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만큼 사용처가 다양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실제로 서대문구의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가 8천여 곳을 넘습니다. 이처럼 지역 상품권의 인기가 높아지자 서대문구가 추가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기존대로 10%의 할인율을 적용해 15일 오전 10시부터 110억 원어치의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상품권 할인 판매를 위한 예산은 9비와 12로 충당합니다. 바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소상공인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계시고요. 보통 이제 뭐 자녀 교육비라든지 뭐 지역의 중형 마트, 뭐 정육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헬스장, 뭐 미용실 이런 데까지 전반적인 생활 밀접 업종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1인당 구매 금액은 월 100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턴 구매 한도가 월 7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또 1인당 상품권 총 보유 금액이 200만 원을 넘을 수 없고 상품권 사용 기한은 구매일로부터 5년입니다. 또 이달까지 사용된 상품권은 사용 금액의 8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이번에 7월 31일까지 결제 금액에 따라서 80%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더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인 판매와 가맹점 확대로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번에 추가 발행된 상품권을 포함하면 서대문구가 올해 발행한 상품권은 모두 200억 원 규모입니다. 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송파구의회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마쳤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의장직을 차지했습니다. 의장에는 민주당 이황수 의원이, 부의장에는 통합당 박경래 의원이 자리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송파구의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5석과 미래통합당 11석. 전반기에 이어 민주당이 의장직을 이어간 가운데 8대 송파구의회 후반기 의장에 민주당 이황수 의원이 올랐습니다. 오금동과 가락본동 선거구의 4선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에서 의장 후보로 추대됐습니다. 이황수 의원님께서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적의원 26명 가운데 21명의 지지를 받아 의장에 당선된 이 신임 의장.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1 과제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의회를 코로나19 극복에 포커스를 두고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의장엔 3선의 미래통합당 박경래 의원이 18표의 지지를 얻으며 선출됐습니다. 당초 당내 경선을 통과한 박인섭 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표가 분산되며 7표에 그쳤습니다. 신임 부의장에 오른 박경래 의원은 박인섭 의원과의 경선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경선 결과 동수가 발생해 회의 규칙에 따라 재투표해야 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강행했다는 겁니다. 투표 후 무효표인 이해수 1표, 박경래 5표, 박인섭 의원 5표로 5대 동수이므로 연장자 우선에 의거 박인섭 미래통합당 부의장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인섭 의원은 본회의에서 열린 부의장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만 당내 경선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우야 어떻게 됐든 간에 박경래 의원님이 당선이 됐습니다. 저는 승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마는 우리 통합당 내에서 있었던 경선은 전혀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후반기 의장 선출을 마친 8대 송파구의회. 15일까지 상임위원장단을 꾸려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광진구의회는 8대 후반기 의장으로 박삼래 의원이, 부의장으로 안문환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또 의원 간의 갈등이 커 사안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조성협 기자입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한 임시회. 하지만 폐회일인 이달 3일까지 단 한 차례의 투표도 진행하지 못하면서 의장단 선출은 실패했습니다. 이후 8일 회의가 다시 열렸고 2차 투표까지 간 결과 박삼래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지난 7대 전반기에 이어 두 번째 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부의장 선거에선 역시 2차 투표까지 진행한 결과 안문환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안 의원 역시 지난 7대 전반기에 이어 두 번째 부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선출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현재 광진구의회 여야 의원 간 혹은 민주당 내 가불 지역 의원 간 위원장 자리를 둔 의견 불일치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9일 열린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강하게 대립했습니다. 아니 민주당은 다 야합니까? 상임위 한 자리도 안 줄 거다. 작년처럼 퇴장할 거냐? 자, 없는 사람 얘기하지 맙시다. 무슨 얘기라고 해요? 지금 없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아니죠. 다음 회의는 이달 13일부터 있을 의원들의 제주도 위탁 교육 등으로 인해 7월 중순 이후로 연기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한편 이경호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의장 선거 전 후보인 박삼내 의원이 자신을 비롯한 전체 의원들에게 수삼을 선물했고 이는 청탁금지법 8조와 공직선거법 11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경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달 2일 광진구 한 주민이 이 같은 이유로 박삼내 의장을 이미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 파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이처럼 각 기초의회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서대문구 의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모두 과반수를 겨우 넘기며 당선됐습니다. 두 자리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박경희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일찌감치 내정설이 돌았던 민주당 박경희 의원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투표 직전 방청에 나선 일부 주민들이 박경희 의원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소란이 벌어졌지만 끝내 15표 가운데 8표를 얻으며 당선된 것. 하지만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서조차 표가 갈렸고 겨우 과반을 넘기며 당선된 만큼 책임이 막중한 상황입니다.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8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만큼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뜻과 희망을 다 받아들여 여성 의장으로서 손색 없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부의장 선거는 치열한 접전으로 2번이나 재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 유경선 의원이 통합당 이경선 의원을 한 표 차이로 이기고 부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이처럼 파행 없이 선거가 마무리됐지만 내홍은 남았습니다. 관례상 다수당인 여당이 의장직을 갖고 야당 의원 중에 부의장을 뽑기로 했던 것. 하지만 선거가 혼전을 겪으면서 의장과 부의장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런 결정이 나와서 또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 의원 15명 가운데 10명이 민주당 의원인 상황에서 의장과 부의장직까지 차지하며 민주당의 독주가 시작된 것. 이를 두고 구의회가 집행부의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노원구 서비스공단 사태. 노조와 공단의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노원구의회 정의당 주희준 의원은 구청의 중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노원서비스공단 노조. 지난달 24일 파업 선언 후 3주가 흘렀지만 노조와 공단의 간극은 좁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오승록 노원구청장과의 면담이 진행됐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노조 측 간부는 이야기합니다. 노조는 인접자치구 사례를 예로 들며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단, 여기 옆에 도봉, 강북, 성북, 중랑 이런 데들은 다 65세까지 돼 있어요.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가. 근데 여기만 유독 60세를 고집하고 있는 거고. 노조 측 요구에 공단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2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일반직 공무원 준비를 해온 취업준비생과의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원구 의회 정의당 주희준 의원은 지난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양측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집행부를 향해 서비스공단 임원 급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3번째로 높지만 무기계약직 처우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노사 상생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노동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된다. 노동권은 보장받아야 된다.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이 뭐가 쟁점이 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좀 토론회라든지 공론의 장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구의회 중재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공단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원서비스공단 파업 사태는 장기전이 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서울시가 80년 된 충정 아파트를 문화시설로 보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아파트. 금이 간 외벽과 깨진 유리창은 80년의 세월을 짐작케 합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니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80년 된 건물임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낡고 허름한 모습. 특히 건물 지하엔 오수가 역류해 악취가 증동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수관이 역할 못하는 게 아니라 누수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지하가 우리 가득 차고 있고 이게 여기가 넘치고 풍년수가 많아요. 1930년대 준공된 아파트다 보니 땅속 하수관 위치를 찾기 어려워 공사도 쉽지 않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현재 주민들은 이 임시 배관을 바깥으로 연결해 이 외부 하수구로 배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건물 안전진단에서 보수가 시급한 C등급을 받은 것. 하지만 해당 건물이 재개발 구역에 묵혀 문화시설로 보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50세대가 거주하는 충정아파트는 공동주택 자격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관리 주체라든지 또 장충금이라든지 또 뭐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반이 안 잡혀 있는 건물이거든요. 서울시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대한민국 최초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니 사유 건물을 이렇게 보존 건물이라고 지정을 하기보다 고인들이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이 추진되고 있는 충정아파트. 수십 년째 건물을 지키고 살아온 입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이번 박원순 시장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또 한 번 극단적으로 나뉜 양 진영의 모습을 봤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굵직한 정치인들의 안타까운 죽음들. 무엇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지 우리 사회가 꼭 풀어야 할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